와, 뭐 정리가 장난이 아니죠, 그죠? 플래스크는 지금 요거 두 개 그룹에 엮여서. 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오늘은 얼마 전에 그 플라스크 한번 했었잖아요. 거기에서 이어지는 이제 젠백스와 소액주주의 싸움 이어가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후견인 멤버십을 가입해 주신 이제 이태현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경제인사이트 확장을 가입해 주시면 이제 전용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플래스크 오늘 뭐 이게 정확하게 마무리된 건 아닐 거예요. 왜냐면 제가 장중에 캡처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9% 정도 상승을 했는데 회사 자체가 엉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뭐 부채 비율 유보를 보면 이것도 곧 한계 기업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사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좀 이따 차트 보면 아시겠지만 등락률이 어마어마해요. 막 이렇게 하루에 막 몇십 퍼센트씩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 좀 급락했다가 오늘은 약간 반등 나오는 이런 모습입니다. 플래스크 과거 걸 보니까 2013년도에 젠백스랑 플래스크가 어느 정도의 이런 거래가 있었더라고요. 13년이면 거의 10년 전이잖아요. 10년 전부터 젠백스가 플라스크를 갖다가 어쨌든 간에 이거는 그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었다. 젠백스 카일 여기 보시면은 그죠? 장외 매수를 갖다가 한상우라는 분에게 4천 얼마에 취득을 했는데 지금 주가 보면은 뭐 유상증자 무상증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가격보다는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자, 명의도 엄청나게 바꿨어요. 아까 보시면은 HNH 글로벌 리소스라는 이름이 원래 있었는데 젠백스 카일이 인수를 하면서 젠백스 테크놀로지로 갔다가 젠백스 테크놀로지에서 다시 한번 이제 젠백스 지오로 갔죠. 요 지오가 이제 건축회사 있잖아요. 건축회사에다가 건축회사는 이번에 날려버리고 플래스크로 다시 변경을 하면서 뭐 NFT나 이제 게임 산업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기에 이제 엮여 있는 애들이 과거에 상장 폐지당했던 모다, 뭐 파티 게임즈 이렇게 같이 있었던 BMA 홀딩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하는 애들이 이런 애들일까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역시나 구린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조금 더 볼게요. 자, BNM 홀딩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둘이서 원래는 특수관계자로 묶여 있었다가 싸웠나 봐요. 싸우면서 최근에 보시면은 젠백스 카일이 다시금 이 회사의 그러니까 플라스크의 지분을 늘리려고 하는 모습. 그러면서 요거 둘이서 최근에 공시 내용 보면은 여기서 이탈을 했다. 이탈하고 젠백스 카일에 있는 밑에 있던 회사는 여기에 지분을 늘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요거 지분 싸움 지금 붙을 것 같아요, 조만간. 그래서 주가 등락이 또 정신없어지겠죠. 젠백스 링크로 한번 가볼게요. 젠백스 링크 가보면 그나마 그래도 여기는 적자는 아니에요. 흑자입니다, 흑자. 흑자인데 유보율도 어느 정도 있고요. 그러면 이 회사는 갖다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 곡간 빼먹기를 갖다가 하려는 회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간에 세력들이 우회 상장을 갖다가 여러 군데 하면서 무자본 M&A나 적극적인 공격적인 M&A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회사들이 한두 개씩 보면은 이렇게 유보율이 있으면서 현금성 자산이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좀 어느 정도 회사들을 인수를 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BPS도 점점 늘어나는 것이 나쁘지 않아요, 그죠? 자, 종속 기업의 현황을 보면은 젠백스 인베스트도 있고 젠백스 링크아이도 있고 GLK 에쿼티 인베스트도 있고 GLKN 대부도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해서 금융으로 갑자기 이제 이전을 하려고 하는 거죠. 본 사업이 잘 되는데 왜 금융으로 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간에 뭐 그들만의 이야기가 있겠죠. 이렇게 경영 컨설팅을 하나 더 늘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 나오는 걸 보면은 여기도 보시면은 이런 부분은 포괄손익이 순손익이 큰데 나머지 그래도 부분은 조금 작은 걸 볼 수 있죠. 근데 GLK 에쿼티 인베스트라 이거는 아직까지 모르겠다. 매출액이 좀 이렇게 낮은 거는 과거에 있었던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회사의 연역을 보니까 뭐 라프리마 지분도 인수를 하고 크리스 FNC 코스닥 시장 상장을 하고 그 다음에 관계회사로 변경을 했다가 종속해서 그 다음 필링크를 갖다가 인수를 또 해요. 그래서 필링크 I를 필링크 젠백스 링크 I로 바꾸고 젠백스 링크는 필링크가 젠백스 링크로 이름이 바뀐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크리스 FNC 지분 매각 일부 매각을 해가지고 계열사에 제외를 하고 그 다음 체례주를 변경된 다음에 GLK 인게스 들어간다. 보시면 이것도 사업 자체가 젠백스는 의약 쪽이죠. 의약 쪽이고 그 다음에 뭐 젠백스 필링스 링크 얘들은 보시면은 해외 명품이나 그 다음에 그 무선 IT 이런 쪽을 한다고 해요. 그럼 일단 연관성이 전혀 없죠. 그리고 플래스크는 기존에 젠백스 지오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또 건축업. 이런 연관성이 없는 회사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오너리스크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 다시 GLK 에쿼티 인베스트가 플래스크 지분을 14억한다. 그래서 지금 저쪽은 이제 지분 싸움 한다. 지들끼리 하다가 뭐 잘 안 돼가지고 지금 게임 쪽으로 가니 많이 하다가 지금 여기서 틀어져 버린 거예요. 게임 쪽에서 잘 안 됐어. 잘 안 된 거고. 자, 사업의 개요를 한번 보면은 이거는 젠백스 링크입니다. 2000년 4월 6일에 설립이 되었으면서 코스닥에 상장이 되었다. 주력 사업이 해외 패션 의류 사업 부분이에요. 명품 병행 수입을 기반으로 한 패션 전문 기업입니다. 뭐 반란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 알겠지만 얘들이 최초 점유자예요. 최초 점유자. 근데 이 최초 점유자를 갖다가 계속 꾸준히 사업을 이어갔으면 되는데 중간에 무선 IT라는 걸 해가지고 조금 흐려졌죠, 못마땅히. 그리고 뭐 보시면은 하나 예전에 최근에 나온 거 셀피 글로벌에 연관되어 있는 거 그것도 IS 이커머스 이들 두 개가 거의 양대 산맥이겠죠, 그죠? 이커머스 명품에 대해서 이제 둘이서 이제 해외 직배송하고 구매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 좀 이어갔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다른 거래 가지고 이게 좀 말아먹은 그런 상황. 어쨌든 간에 뭐 무선 인터넷 사업 솔루션 부분 요렇게 있는데 매출액이 크지가 않아요, 그죠? 보면은 요쪽에 치우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왜 하는지 모르겠고요. 젠백스 링크 경영 정상화 비대위가 5%가 넘는 지분에 대해서 소액주주 간의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고 경영 참여를 통해서 회사 경영 정상화를 하는 소액주주를 펼친다고 합니다. 되게 재밌죠, 그죠? IS 이커머스 이거를 인수하려고 했던 셀피 글로벌도 소액주주를 갖다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지금 젠백스 링크도 소액주주들이 야, 안 되겠어. 우리 이제 더 이상 다 하지 않겠어. 이제 니들 무자본 M&A 하는 애들 더 이상 두고 볼 순 없다. 그러면서 얘들도 지금 들고 일어나는 거죠. 요 사이에서 뭐 연관고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조금 더 봐야겠지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돌고 돌아가면은 그런 거니까. 최근에 이게 세력 지도를 하다 보니까 세력 지도에 이제 포함된 종목들이 한 160개가 넘어왔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그냥 인간관계 같아요. 한 다리 건너서 뭐 4명 이렇게 한 네 번만 넘어가게 된다면 모두가 전 세계 아는 사람이랑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기업이 이렇게 연결되는 건 좀 그래도 나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돈이 주고 오가는 거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공동배회를 통한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했다. 자, 금전대여 결정을 갖다가 근데 계속 이어갑니다. 크리스 FNC 인베스트 요건 아까 이름 바뀌기 전에 GL 어쩌고 저쩌고가 이름 바뀌기 전에 그건 거고 종속회사로 그대로 나와 있어요. 대여 금액이 무려 600억입니다. 600억. 자기 자본의 31.69%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걸 남겨둔 이유를 보니까 크리스 FNC 주식을 사기 위해서래요. 여기 보시면 주식 취득자금 지원을 위한 대여 기간의 연장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크리스 FNC도 한번 넘어가 봐야 되겠죠. 크리스 FNC 넘어가 보니까 와 이거 탄탄해요. 여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고간이 되게 좋은 회사겠죠, 그죠? 뭐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경영진 자체가 아직까지 뭐 다른 사람들이고 거기에 지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시가총액은 2,600억 정도로 매출액보다 떨어지는 상황, 그죠? 자, 재해가 발생을 했대요. 5월달에 5월 25일날 재해가 발생을 했는데 이게 재해 발생 금액이 거의 612억 원, 여기 정정 후에는 626억 원인데 보험 가입 금액이 뭐 300억이 안 돼요. 근데 이게 300억을 다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을 겁니다. 이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뭐 과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하고 하면은 이제 치명적이겠죠.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증권 발행 결과 자유공시 그래서 급하게 200억 정도를 갖다가 유상증자를 땡겨서 왔습니다. 누구들한테? 사모펀드들한테. 이 사모펀드를 갖다가 대상을 보면은 기관이냐 그냥 일반이냐에 따라서 회사의 가치가 완전 틀려진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면은 뭐 평단가액, 전환가액은 4만 아니, 여기 위에 거는 어쨌든 330억 정도 있잖아요. 330억 정도는 34,000원대고 요 아래에 있는 거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봐야 된다. 아래 것도 똑같이 정해졌네요. 34,073원. 이거 그 불타면서 갑자기 그렇게 뭐 어쩔 수 없이 다 했나봐요. 어쨌든 간에 요거 다 동일하게 가격도 들어갔고 현금 자산 보면은 474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회사 자체가 상승할 여력이 있고 34,000원 위로만 가면 얘들이 전환을 하면서 자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될 거고. 요거 이제 지분을 한번 봤더니, 아유, 복잡해요. 그죠? JNJ 인베스트먼트부터 시작해가지고, 키움, 크리스, 1호 투자, 그 다음 윤정아 외 1인 요렇게 돼가지고, 유통지수가 거의 한 40%뭐 중반대 요렇게 움직이는 거. 그래서 회사 자체도 상당히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통지수가 없는 품절주잖아요. 품절주. 그래서 주가를 가지고 놀기도 좋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애들 한 번씩 뽑아봐야 되겠죠. 베너홀딩스부터 갑니다. 베너홀딩스를 봤더니 와 이것도 한계 기업이죠. 그죠?
뭐 유복일 좀 늘어난다고 하지만 이것도 의미가 없겠죠. 주가 자체도 거의 지금 이제 3,000원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회사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죠? 자, 베너홀딩스 요것도 봤더니 크리스 FNC가 얘들이랑 같이 그 순환 출자 구조를 가지고 있네요. 그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과거에 영향력이 있었을 때 이것들을 많이 이제 해놓지 않았나. 젠백스가 크리스 FNC를 그 다른 쪽에 넘기기 전에 이게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의 개요를 보면은 건축 사업 중에서 실내 건축 사업은 고용력과 부가가치가 높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마 젠백스 지오랑 요거 두 개 같이 뭐 어떻게 연관지어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게임 사업으로 넘어갔다가 게임 사업 쪽에서도 틀어진 거죠. 게임 사업을 지금 젠백스 지오가 이름 플리스크로 바꿔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고 임원도 다 바뀌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베누홀딩스는 벗어났다. 자기들끼리 또 싸우고 있는 거죠. 경영진이 지금 아까도 보셨지만 그 아까 지엔 뭐 어쩌고 저쩌고 걔들이랑 지금 크리스 그쪽 라인이랑 이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얘들끼리 서로 이제 분쟁을 어느 정도 일으키면서 진행하는 것 같고 여기에 봤더니 이 회사는 SL 바이오닉스랑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고가 얘들이고 피고가 얘들로 되어 있는데 뭐 소가가 보시면 알겠지만 15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죠. 15억 정도. 1심 원고 폐간해가지고 항소심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배회사의 관계기업인 베너바이오가 뭐 이런 식으로 발행을 했는데 지배회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서 기한이익을 상실을 했대요. 그래서 얘들한테 이제 우리한테 갚아라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이쪽에서. 이쪽이 갚으라고 했는데 얘들이 얘쪽한테 갚으라고 했겠죠. 근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자, 다물 멀티미디어도 한번 가봐야 되겠죠. 다물 멀티미디어 지금 시가총액이 850억인데 여기 보시면 이것도 한국이요. 이것도 점점 보시면은 뭔가 나아질 기미가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게 보이시죠? 그냥 빨간색이 이렇게 많으면 제가 제끼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최근에 이 종목들이 계속 오르길래 저는 왜 오르는지 몰랐는데 뭐 정신이 없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보시면은 이게 전환사채 청구권을 갖다 얘들이 행사를 했고 그리고 지니트 투자조합이란 곳이 있어서 봤더니 자 아니나 다를까 뭐 어쨌든 이거는 전환을 해서 팔아먹은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약 주당 50원 정도의 프리미엄은 받았어요. 50원 정도의 프리미엄은 받았고 익숙한 이름들 나오죠. 그죠? 강수진, 원성준. 아, 그럼 여기도 초록뱀 쪽에서 투자 조업을 해가지고 자금을 좀 넣었구나. 그러면 이 딜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자기들끼리 친분과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라는 거를 갖다가 우리는 한 번 정도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단기 장기 투자 자산을 보면은 이게 확실해집니다. 자, 여기 보세요. 골드퍼시픽, 초록백 컴퍼니, 메타랩스, 베너홀딩스 이거 다 아시죠? 세력지도에 보면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세력지도에. 다물 멀티미디어가 얘들 전환사채를 갖다가 이만큼 투자를 해준 거예요. 이 가격이 뭐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고 하면은 별거 아닌데 어쨌든 간에 한 41억 원, 46억 원 요 정도 되는 건데 그래도 적진 않죠. 그죠? 요 정도 있는 거고 어쨌든 크리스 FNC 이거는 뭐 훨씬 더 크니까 상관이 없는 건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얘들도 다 친하더라. 결론 친한 거예요. 세력 이제 여기에 종목 거미줄 지분 종목에 다 있는 거잖아요. 좀 이따 짚어드릴게요. 어쨌든 이렇게 됐고 그럼 우리 최고의 주주였던 JNJ 인베스트 그 사람을 걸 좀 봐야 되는데 자 최대 주주 JN 인베스트먼트로 이그젝스라는 곳이 변경이 되었대요.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 소니드라고 나와 있죠. 그죠? 소니드 익숙하죠. 소니드도 나와 있는 거잖아요. 소니드가 최근까지만 해도 JNJ 인베스트에서 최대 주주였는데 여기 JY 미래기술 컴퍼니로 넘긴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입처는 카일라스 인베스트먼트라는 곳에서 100억을 빌렸대. 100억. 이것도 보면은 뭐 인베스트먼트긴 하지만 엮어 들어가다 보면 세력지도에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 도표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와, 뭐 정리가 장난이 아니죠. 그죠? 플래스크는 지금 요거 두 개 그룹에 엮여서 지분 싸움을 갖다가 아마 벌이는 느낌이고 삼성제약은 얘들이 이제 아래에 있는 애들인데 여기는 지금 주주 소송을 당했어요. 주주소송 소액주주가 이제 공동 보유자를 해가지고 뭔가 하겠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여기 자회사인 크리스 FNC를 갖다가 뭐 어떻게 이제 하려고 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가 지분율이 한 40%가 되니까 꿈꾸는 쪽으로는 할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주가 등락은 상당히 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 물량을 다 팔아넘기는 건 어렵지 않을 거다. 어쨌든 J&J 인베스트 얘들도 있고 얘들은 소니드, 베너홀딩스, 다물메디어와 연결돼 있고 다물미디어는 전환사채를 갖다가 보유를 하면서 이게 골드 퍼시픽 뭐 이런 식으로 초록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특히나 초록뱀 투자조합은 얘들 걸 갖다가 이미 프리미엄 받고 팔았다. 그죠? 요게 중요한 거겠죠. 세력지도 한번 볼까요?
세력주도 한번 보시면은 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여기 소니드가 이렇게 있는데 아까 우리 어디 봤어요? 골드 퍼시픽이랑 그 다음에 또 초록뱀 컴퍼니, 초록뱀 컴퍼니가 어디 있지? 뭐 이쪽에 하나 있을 겁니다. 초록뱀 컴퍼니 여기 있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아까 그걸 갖다 똑 떼어가지고 여기에 갖다 붙이면은 지금 여기서 움직이는 것들이 다 등락이 심한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주가들 보시면 최근에 인포마크 있었죠. 인포마크. 인포마크가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포마크 등락이 어마어마했죠.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되고 헬릭스미스도 말씀드렸는데 헬릭스미스가 카나리오 바이오에 여기 엮이면서 지금 등락이 어마어마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HLB도 여기 엮여 있고 그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웬만한 종목들은 여기 지금 다 엮여 있는 겁니다. 리튬 플러스부터 시작해서 리튬 라인도 그렇고요. 지금 장난이 아닌 상황이에요. 이렇게 이웃사친처럼 지분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전환사채를 만약에 발행을 하는 종목을 샀을 경우에는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는 이런 식으로 투자가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차트 보고 돌아올게요. 자, 플래스크 차트부터 보면은 와 이거 장난 없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 거래량이 이렇게 터진 것들 그리고 이렇게 변동성이 크면은 향후에도 안 좋은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안 좋은 경우 한 일주일 정도 넘기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들 아예 손을 안 대는 게 제일 좋겠죠. 굳이 손댔다가 뭐 피곤할 필요는 사실 없으니까요. 그죠? 왜 이런 걸 손대려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손대지 않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역순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젠백스. 젠백스 역시도 뭐 거의 이제 이거 보면 한계 기업이잖아요. 증거금 신용초과 종목에다가 이렇게 뒤로 가 있는데 이거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물리고 결과치에 대해서는 제가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뒤로 한번 더 돌려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와 이거 보세요. 이거. 제가 이거 그 차트는 설명드릴 때 처음 보는 거거든요. 와 이렇게 갔으면 거의 HLB랑 종목 자체의 그림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게? HLB 한번 볼까요? HLB 맨날 얘기 때마다 나와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뭐 비슷하잖아요 그림 자체가 추가해서 겹쳐서 보면은 뭐 나쁘지가 않아요 다르지가 않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종목들은 피하는 게 가장 좋겠다 굳이 이걸 샀다가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뭐 있냐 젠백스 리그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 간에 뭐 탄력 받는 척으로 하다가 이렇게 갔는데 오늘 주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미리 반영이 된 거겠죠 우리가 움직일 거다로 얘기를 하니까 내부적으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미리 올라가고 그 다음에 최근에 차익 실현하면서 떨어지는 모습 그죠 자 그럼 베노홀딩스 베노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좋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똑같은 회사니까요. 크리스피 아래에 있긴 하지만 어쨌든 추가적인 하락을 하고 거래량은 중간중간 터지는 모습. 크리스 FNC도 마찬가지겠죠. 계속 하방이 이렇게 따라 나오고 있다가 거래량 한번 터지면서 상승했지만 눌리고 있는 상황.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 회사 재무가 좋으니까 사볼만 한데 우리가 주변에 너무 많은 걸 봤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패스하는 게 제일 좋겠다 생각이 들고 다물 멀티미디어 최근에 많이 나왔던 종목이죠. 왜 이렇게 슈팅을 이상하게 쏘고 있을까요? 그죠? 이런 것들 피하는 이것도 HLB 그림이랑 거의 비슷하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뭐든지 종목들을 갖다가 세력들은 벗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지분을 떨어뜨리고 있어요. 오늘 뉴스 보셨죠? KH그룹 회장이 이제 뭐 압수수색을 최문순 강원도 지사랑 압수수색을 당했다. 그래서 제가 커뮤니티에 올려드렸잖아요.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아까 세력지도 다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있는 엮여 있는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친분 관계가 있고 친분 관계가 있다 보면은 뭔가 하나씩 터지겠죠. 뭐 유동규랑 이재명 뭐 지사처럼 뭐 그렇게 된 관계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공시에 나와 있는 건 지분이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항상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종목들 사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이제 가디언즈 멤버십을 갖다가 유료로 저한테 신청을 하시고 좀 안정적인 종목으로 시일을 두시더라도 확실하게 가져가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시간이 갈수록 거래 정지가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부분 유의를 해두시고 뭐 지금 이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뭐 비난하지 마시고 비중 그 상승 줄 때마다 정리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런 것들은 돌아오지가 않습니다. 어떤 이벤트가 생겼을 때 특히나 이런 가격대는 절대 안 돌아오죠. 돌아오려고 하면은 뭔가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데 세력들에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뭐 요쯤에서 물리셨다는 분들은 내가 손절을 이까지 잡겠어라고 감당할 수 있는 손절까지 잡으시고 올라갈 때마다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렇게 돼요. 하이드로 리튬을 계속 얘기해서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결국에는 다시 회귀할 수밖에 없어요. 가격대가. 이게 언제 시점인지 모르지만 뭐 중간에 샀으면 먹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카나리오 바이오 때도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있다가 떨어지면 이거 언제 올라갈 거냐, 누가 올려질 거나라고 했는데 이제 공시 분석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이거 올려주는 사람이 없을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영원히 주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다. 헬릭 스미스랑 같이 이제 뭔가 CRO니 CMO니 한다는 얘기는 충분히 긍정적인 건데 회사가 별로니까 이게 반등은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물렸다고 생각해 보시면 끔찍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여기서 손절하시고 가디언즈 멤버십 한번 이용해 보세요. 뭐 제가 어쨌든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계속 광고를 드리긴 한데 여기 이 손절하는 금액보다 훨씬 싸요. 근데 이 손절을 하는 금액이 손절만 하겠어요? 이 투자금 거의 반토막 나겠죠. 그러면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도움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감내하시고 마이너스 20%, 30% 빠졌다 하더라도 문견우 믿고 문견우한테 진상 부리면 문견우가 다 답변해 드리니까 이거 다 회복해 드리니까 이거에 대해서 믿고 저한테 연락 주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